이렇게 부모나 자식, 친인척들을 채권자에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건데요.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나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은 전부 다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채권자 목록에 넣는다는 것은 회생이 통과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그 채권자들이 내가 3년간 매달 내는 변제금을 배당받게 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자녀 아니면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넣어가지고 내 변제금에서 매달 배당받게 해도 법원에서 별 문제를 안 삼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을 채권자로 넣게 되면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다른 친척들을 채권자에 넣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빼고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가족들한테 돈 빌린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목록에 은행이나 카드사 말고 일반 개인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와요. 그 내용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좀 자세하게 나오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자와의 관계, 돈 빌린 경위, 사용 내역, 입출금 내역, 변제 내역 이런 것들을 근거 자료까지 포함해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오간 입출금 내역을 준비해야 되고 차용증, 공증증서, 판결문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다 첨부해야 돼요. 이런 걸 요구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실제로 내가 개인한테 돈을 빌린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설사 실제로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나와 친인척 관계일 때입니다. 친인척 관계라고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 가장 가깝게는 배우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 직계 좀비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 자식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형제, 자매 또는 사촌 같은 일반 친척들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부부 별산제라고 해가지고 부부간에도 재산은 별개로 취급을 하지만 회생 실무에서는 배우자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채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경우에는 내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도 내 기여도가 있으면 그걸 내 재산으로 취급해가지고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채권자 목록에 넣고 배당받게 해주는 거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부모님과 자녀인데요. 실제로 부모님이나 자녀한테 돈 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돈은 다른 것보다도 돈 갚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잘 못 갚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렇게 부모 자식한테 빌렸다가 못 갚은 돈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변제금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이 경우는 배우자처럼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식이 평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빌려준 경우라면 법원에서 채권자를 쉽게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어려우면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줄 수도 있다고 봐가지고 그게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여금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느냐? 나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부모님이나 자식이 자기 명의로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거나 또는 카드론을 받아서 줬다면 그럴 때는 설사 그게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로 넣어줍니다. 또 부모님이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려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다른 데서 대출까지 해서 준 돈이라면 그거는 증여로 보지 않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거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원칙이긴 한데 이것도 회생위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요. 그래서 회생위원들 중에서는 부모님이 대출해서 빌려준 돈인데도 채권자 목록에서 빼라라는 것도 있고 부모님이 평소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빌려줬는데도 채권자 목록에 넣는 걸 문제 안 삼는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으로 형제나 사촌들 아니면 더 먼 친척들 같은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친인척이라고 말 안 하면 친인척인지도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보다는 거리가 좀 멀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친척들한테 빌린 돈은 진짜로 돈 빌린 게 맞으면 큰 문제 없이 채권자 목록에 넣어가지고 변제금 배당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나 자식, 친인척들을 채권자에 포함시켜서 변제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하는 건데요. 가족들이 채권자로 들어가면 그 가족은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배당받아 가니까 좋지만 그만큼 다른 채권자들은 자기 배당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을 채권자로 넣어서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렇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걸 통과한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기준을 바탕으로 회생위원들이 변제율 또는 기타 사정들을 보고 재량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부모님이나 자식들 또는 기타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채권자로 넣어서 변제금 배당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친인척들한테 빌린 채무도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